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긋나는 눈동자 사시라고 하는데요. 외관상도 문제지만은 눈의 기능적인 장애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시로 고민인 분들의 걱정을 덜어주실 눈 건강 지치 모셨는데요. 네. 성함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안과의 이동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눈을 보면 상대 감정이 보이기 때문에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첫인상을 좌우하는데도 이 눈빛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이 컨택, 눈 맞춤 또한 이게 면접을 볼 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심리적인 위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선을 피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교수님을 찾아가기도 할 텐데요. 네. 실제로 오시는 환자분들 어떤 어려움을 제일 많이 호소를 하시나요? 네, 사시로 진료를 보러 내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보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본인은 상대방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를 보는지 의아할 수 있고 또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거나 눈 맞춤이 좀 꺼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아사시 환자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아직 자각을 하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가 컸을 때 대인관계라든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게 사시가 외관상으로도 좀 장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시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지진 않을까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시가 시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시의 종류나 보이는 이 패턴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눈에서만 유독 사시가 보인다, 한쪽으로 편의가 돼 있는 상태라면 그 눈에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왜냐하면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 눈을 잘 쓰지 않게 되는 상태로 빠질 수 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대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시가 보이지 않는 눈은 주기적으로 교대로 갈아타면서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있더라도 정도는 적습니다. 또 사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내사시의 경우에는 한눈이 주기적으로 보이든 아니든 시력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고 외사시의 경우에는 간헐적으로만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을 때도 많아서 그럴 때는 시력 발달을 다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시할 때의 사자가 기울어지다, 비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시라고 한다면 좀 비뚤어진 시선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사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시란 어떤 물체를 볼 때 한쪽 눈의 시선은 그 물체를 향해 있지만 다른 눈은 그렇지 못한, 즉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편의가 된 상태를 사시라고 말을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두 눈이 보고자 하는 물체의 시선이 똑바로 꽂혀서 똑바로 정렬된 상태를 말하고 이것이 정상, 즉 정위라고 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사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눈은 보고자 하는 물체의 시선이 잘 향하고 있지만 반대쪽 눈은 바깥이든 아니든 한쪽 눈동자가 다른 방향으로 편의된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상태를 이제 사시라고 의학적으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위 혹은 사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위와 사시는 그게 약간은 개념이 다릅니다. 사위는 두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융합이라고 해서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눈이 앞에서 보던 정위처럼 정상 위치를 향하고 있지만 한눈을 가리거나 아주 피곤한 상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만 그 사시가 편의가 되는, 발현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시는 두 눈을 뜬 상태에서도 앞선 그림처럼 한눈이
다른 방향으로 편의가 되고 그것을 두 눈을 뜨도록 해도 눈을 바로 힘을 주거나 깜빡거리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편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아사시 중에 가장 흔한 종류인 간헐외사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으로 돼 있을 보인 사위 상태와 또 두 눈을 뜨고 있어도 한 눈이 바깥쪽으로 편의가 되는 사시 상태를 넘나드는 상태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 사시의 그림을 봤는데 어떤 경우는 눈동자가 이렇게 안쪽에 쏠릴 때도 있고 어떤 네. 경우는 바깥에 쏠릴 때도 있는데 이 눈동자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도 달라질까요? 네, 먼저 사시는 눈동자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종류도 용어도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맨 위의 사진처럼 왼쪽 눈은 보고자 하는 물체를 잘 보고 있지만 오른쪽 눈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내사시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사진은 왼쪽은 괜찮지만 오른쪽 눈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 외사시. 또 밑에 사진처럼 왼쪽은 괜찮지만 오른쪽은 위로 쓱 이렇게 뜨는 경우 그런 걸 상사시와 같이 내사시, 외사시, 수직사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사시의 개념도 있습니다. 아래로 네. 처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치료가 다양하기도 하고 내사시의 경우에는 안경으로도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의 종류마다 다르다기보다는 사시 중에서도 어떤 패턴이냐,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도 수술이라든지 혹은 비수술이라든지 치료 방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사시는 원시, 우리가 굴절 이상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안경 도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안경 교정을 해줬을 때 눈 위치가 바로 되고 정위로 이제 교정이 되는 경우에 내사시의 한 종류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도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안경으로도 해결이 되는 종류의 내사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사시는 원시, 근시와 같은 안경 도수와 무관한 경우가 많아서 안경을 낀다고 해서 외사시가 시원하게 교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사시가 있어 보여서 왔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사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유는 눈 위치 자체는 정위이지만 눈을 감싸고 있는 눈매가 사시처럼 보이도록 생긴 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 콧대가 아직 성장하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앞트임이 아직 덜 발달된 상황에서는 내사시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검사를 했을 때 사시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사시가 아닌데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이므로 거짓사시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런 경우는 성장하면서 눈매가 바뀌고 콧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앞서 사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종류 내외 또 수직 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경우가 가장 발병률이 높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한 1.5%에서 2% 정도의 인구가 사시라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소아사시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가장 흔한 종류는 이 간헐외사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래에도 가장 많은 수의 환자들이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간헐외사시는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만 외사시가 나타난다. 즉 때때로 한쪽 눈의 안구가 눈동자가 바깥으로 편의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면서 오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외사위 상태, 즉 두 눈에 초점이 맞다가 한 눈을 가릴 때, 피로할 때, 열이 났을 때, 멍할 때, 성인의 경우 알코올을 섭취하고 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한눈이 바깥으로 쓱 편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간헐외사시로 인한 증상은 한눈이 편의되어서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하게 표시가 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두 눈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다든지 책을 읽을 때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해서 하는 복시 증상으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햇빛을 보았을 때 한쪽 눈에는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만 한쪽의 초점은 어긋나기 때문에 눈부심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시와 같은 겹쳐 보이는 증상이 힘들어서 뇌에선 자연스럽게 편의가 되어 있는 한눈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 눈을 잘 쓰지 않는 상태가 되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억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뭐 외관상으로도 약간의 사시가 있으면 알아챌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뚜렷이 본다기보다 좀 산만하기도 하고 또 의사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잘 알아채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혹시 병원에 가봐야 될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에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바깥 야외 활동을 할 때 한눈만 유독 눈이 부셔서 찡그리는 증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초점이 어긋날 때 스스로 바로 하려고 눈을 깜빡이는 깜빡이는 행동을 자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자주 비비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눈이 외편이가 일어나면 복시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고자 이렇게 얼굴을 기울여서 보거나 째려보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책 읽을 때 글자가 겹쳐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로할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할 때 한눈이 슥 나가는 초점이 안 맞아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안과에 내원하셔서 사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간헐 외사시 증상 가운데 복시하고 억제 현상이라고 붉은색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복시라는 개념이 사시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한 물체는 하나인데 내가 보이기에는 두 물체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처럼 손을 보고 있지만 경한 경우에는 옆에 장상이 이렇게 하나 더 네네. 남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손이 하나인데도 두 개로 동떨어져서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복시를 느끼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복시도 종류에 따라서 사시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시와 관련이 떨어지는 복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두 눈 복시를 보았을 때 두 눈 복시라는 것은 두 눈을 떴을 때만 왼쪽 그림처럼 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눈을 이렇게 가리거나 한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런 잔상이 없어지고 상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는 사시 때문에 한눈과 반대눈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 두 개로 느껴지는 거라서 사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두 번째 한눈 복시라는 것은 한쪽 눈을 가리고 보아도 이렇게 상이 보인다는 것은 두 눈의 관계의 문제인 사시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보아도 이렇게 겹쳐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그 눈 자체의 난시나 백내장과 같은 굴절면이 균일하지 못해서 빛이 산란되는 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시와의 관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억제 현상은요? 그리고 억제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복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은 크게 호소를 하지 않지만 겹쳐 보이게 되면 차선도 두 개로 보이고 그다음에 신호등 불빛도 빨간색이 두 개로 보이고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초점이 어긋난 편의된 눈으로 담는 이 상 자체를 뇌에서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억제라고 합니다. 사시 환자에서 복시를 없애기 위해 사시가 있는 눈의 상을 보고 있지만 뇌에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눈을 뜨고 있어도 한 눈으로만 보는 상태가 되어서 3D 영화를 볼 때라든지 이런 입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복시는 해소가 되지만 입체감을 느끼기는 힘든 것이지요. 그리고 억제된 눈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 눈에 시력이 떨어지는 약시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가 있거나 약시가 보인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마음의 희로애락을 담는 것이 눈동자라고 합니다. 이 눈동자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등불 혹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시눈이라면 정말 많이 속상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사시눈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눈은 뇌의 일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일부가 된다면은 아이가 태아, 그러니까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 변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눈은 뇌의 일부다라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눈알 자체는 뇌의 일부가 변형되어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경판이라고 하는 다른 세포에서부터 애시당초 생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뇌의 일부는 아니지만 어차피 사람이 눈알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결국 보인다라고 인식을 하려면 그 시신경이라고 하는 네, 맞아, 다른 맞습니다. 신경 다발을 통해서 뇌의 일부로 되어서 뒤통수, CPG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도달을 해야 보인다고 느끼는 거라서 그 눈알 뒷부분부터 시신경부터 그 CPG까지는 뇌의 일부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은 아니다. 네네, 눈알 자체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왼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좌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도 네. 오른 눈잡이, 왼 눈잡이 이런 말이 네.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양손잡이처럼 두 눈을 골고루 쓰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오른 눈을 주로 쓰는 사람, 왼 눈을 주로 쓰는 사람 이런 주시를 주로 하는 눈이 어느 눈인지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주시안이 어느 눈이다, 오른 눈이다, 혹은 주시안이 왼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시력이 양쪽이 약간씩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멀리 볼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잘 보이는 눈으로 주로 물체를 보게 되니 그 눈이 주시안이 될 확률이 많아서 오른 눈잡이, 왼 눈잡이, 즉 주시안이 오른쪽이다, 주시안이 왼쪽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 눈, 왼 눈잡이를 구분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시가 주시안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고 주로 쓰지 않는 비주시안에 이제 한눈이 편의가 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할 때 어느 눈이 주시안이냐를 구분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눈이 주시안인지 이런 그러면 이제 주시안이 아닌, 그러니까 오른 눈잡이라면은 왼 눈에 사시 표시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사시의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사시의 그 발생하는 원인도, 발병하는 원인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밝혀진 것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요, 눈동자가 크면 사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눈동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하얀 결막 말고 까만 각막 부분, 홍채가 보이는 까만 부분을 눈동자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이제 좀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다고 해서 두 눈의 초점이 달라서 생기는 질환인 사시가 유발되지는 않기 때문에 눈동자가 큰 사람은 사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요,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삼배간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삼배간도 그러면 사시의 한 종류인가요? 삼배간이 두 눈에 나타나느냐, 한 눈에만 가끔씩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배간이라는 것이 이 흰 결막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쪽에만 보이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래쪽에도 이렇게 까만 자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간 것처럼 세 면이 하얗게 보여서 그걸 삼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눈은 제가 이제 선생님 보듯이 초점이 잘 맞지만 한눈만 삼배간으로 이렇게 까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게 있으면 그 눈에 상사시가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 두 눈 다 언제나 이렇게 삼배간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태라면 그 분의 그 눈꺼풀 모양이 아래쪽이 이렇게 더 곡선을 이룬다거나 해서
아래쪽에 흰 결막이 더 많이 노출이 되는 눈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눈 다 그러면 사실 확률은 조금 떨어지고 한 눈만 가끔씩 이렇게 보인다면 사실 수도 있으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교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척추도 이 눈하고 관련됐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척추가 틀어지면 사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틀린 말로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개가 이렇게 기울여진다거나 이렇게 째려본다거나 이런 얼굴 두 위의 모양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르지 않고 기울여지거나 째려보거나 하는 거는 뭐 사시 때문에 이렇게 두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울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시와 연관이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척추 모양 자체는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보통 많은 사람들의 양쪽 눈의 시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다르면은 예를 들어 그거를 보통 우리가 시쳇말로 짝눈이라고 하는데 짝눈이 사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짝눈이라는 용어가 이제 두 눈의 도수가 달라서 한 눈은 잘 보이고 한 눈은 덜 보이고 이런 경우를 이제 짝눈, 굴절부등, 부등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등시가 있다고 해서 굴절부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완전 직결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요즘에 눈에 대한 관심도 높고 눈을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해서 서클 렌즈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시를 가진 분도 서클 렌즈를 해도 될까요? 뭐 눈 안에 컨택트 렌즈를 끼거나 뭐 하드 렌즈 끼거나 소프트 렌즈 다 크게 사시를 더 악화시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착용하는 것 자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단지 이제 안경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마스킹을 할 수 있다가 렌즈를 끼면은 얼굴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 보이니 사시 표시가 좀 더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시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또 우리말 중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눈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이 눈을 가장 많이 혹사시키는 시대라고 하죠. 뭐 때문에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고 잠자리 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이 또한 사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할 때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눈 깜빡임이 감소하거나 건조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청소년기 혹은 성인들도 과도한 스마트폰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눈이 안으로 몰리게 되는 내사시, 후천적 내사시의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실제로 발표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는 대부분 눈앞 가까이 아래쪽에서 보고 오랜 시간 시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눈동자는 그 디스플레이 기기에 초점을 맞게 하기 위해서 두 눈이 안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후천적 내사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많은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특히 청소년기에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조금 네. 더 생각을 하고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후천적인 사시의 경우라면 예방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선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나 이 사시도 유전이 되는 걸까요? 네, 그런 유전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을 외래 진료 시간에도 많이 듣는데요. 사시는 유전되나요? 그 부모님 두 분이 사시로 진단을 된 경우 혹은 한 분 이상 된 경우는 그 자녀분이 사시로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지요. 네. 하지만 유전자에 맺혀서 유전이 된다기보다는 눈매라든지 눈을 감싸고 있는 뼈의 모양 이런 것들은 부모 자식 간에 닮을 수 있지요. 그래서 사시 자체가 유전되기보다는
그러한 다른 사시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유전되는 것이라서 사시가 있는 부모님에게 없는 어린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의 눈 위치가 바르더라도 어린이에게서 사시가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시와 약시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먼저 사시로 인해서 약시도 생길 수 있고 소아에게서 약시의 개념도 부모님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약시라는 것은 시력이 떨어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안경을 써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줘도 시력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아의 시력 장애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은 시력표에서 안경을 끼든 어떤 최대한의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을 써도 한쪽 눈은 1.0을 보지만 반대 눈은 2줄 이상 차이, 혹 0.8이나 0.10 혹은 그 이하의 시력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눈에 약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영구적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어릴 때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게 되기 때문에 치약 전 어린이 시력 검진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약시는 원시, 난시, 근시 혹은 사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사시로 인해서 생기는 약시를 사시약시라고 또 따로 표현을 합니다. 원인은 사시가 나타나는 눈 자체를 초점이 맺지 않고 복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에 자체의 상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억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시가 있는 그 편의가 나타나는 눈의 시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좋은 눈, 잘 쓰는 눈, 사시가 나타나지 않는 바른 눈을 가려주고 편의가 있는, 잘 쓰지 않는 눈을 자꾸 보도록 하는 좋은 눈 가림법을 통해서 시력 향상을 계속 독려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유, 좀 사진을 보니까 아이가 저렇게 또 잘 보이는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딱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잘 보이는 눈이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활동량도 많고 이러면은 저 치료를 잘 견딜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눈을 가리고 잘 쓰지 않고 시력이 좋지 않은 눈을만 쓰도록 독려하는 것이 가림치료 좋은 눈 가림법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협조도도 많이 떨어지고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많이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력이 약시 치료가 쉽게 된다고 보통 나와 있는 나이가 10살까지 보통 된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 시기 이전에 어떻게든 처방을 받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스티커가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이 많이 불편해서 싫어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안경 겉면에 이렇게 씌우는 형식의 다른 종류의 가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부모님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여나 가림 치료가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이 가린 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왼쪽 눈을 2시간 가려주세요라고 제가 처방을 했을 때 4시간, 5시간을 가렸을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좋은 눈의 시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눈을 깜깜하게 이렇게 차폐를 하다 보니 네. 점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마다 처방하는 그 적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약된 외래일에 내원을 하셔서 아이가 어느 정도 시력 호전이 있는지 반응이 있는지를 보고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만큼 그다음에 정해진 외래일에 내원하셔서 시력을 재어보고 서로 다음 계획을 상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시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시가 일단 의심돼서 안과를 찾는다. 어떤 검사부터 들어가나요? 네, 사시가 의심이 되거나 사시 검사를 원하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시뿐만 아니고 다른 눈 자체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사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 자체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과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세극 현미경 검사, 그다음에 안저 검사, 뒤에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 그다음에 원시, 근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검사도 하게 되고, 이 어린이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시력 검사는 당연히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시각 검사라는 것은 사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한눈을 교대로 가려가면서 눈 위치가 움직이는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사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프리즘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사시 편의각이 있는지 각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시가 있는 어린이들은 한눈이 억제되거나 입체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입체실 검사하는 시표 혹은 책을 보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어린이가 혹은 환자가 입체 시의 심도를 느끼는지 혹은 복시가 있는지, 한눈을 잘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하는 감각 기능 검사도 시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게 간헐외사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간헐적이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거나 뭐 어떤 그럴 때만 이제 사시 기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굳이 치료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간헐적으로만 사시가 보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요. 제일 그냥 기본적으로 사시 표시가 많이 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눈 맞춤이 힘든 경우는 당연히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치료 때마다 사시각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또 마지막으로 3가지 정도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시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한 눈을 잘 쓰고 있지 않는다든지, 3D 영화를 볼 때 입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를 권유드리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적은 제일 눈에 궁극적인 목적인 정상 시력을 발달하는 것이고, 입체시를 획득해서 두 눈을 잘 쓰도록 하는 것. 3번째로 무엇보다도 사회생활할 때 안구 위치를 정상으로 해서 외형적으로 모양을 좋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으로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보호자나 환자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가림 치료 외에도 두 눈을 잘 쓰도록 하는 가림 치료를 약한 시간으로 적정 시간 가림을 해서 잘 쓰지 않는 눈을 잘 쓰도록 하는 융합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가림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시각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간헐외사시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부분이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눈을 움직이도록 하는 근육이 한 눈당 6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어떤 근육을 얼마만큼 위치를 조정하거나 절제를 해서 할지는 환자들마다 다르고, 근육의 위치와 길이를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기능을 하는 기능을 조금 약하게 하고, 안으로 보내도록 하는 근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눈동자가 제자리에, 정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이 수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소아사시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어린 아이들이 과연 이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들도 사실 걱정이 크시죠. 아무래도 이제 마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걱정도 네. 많으신데, 또 한간에서는 원래 아이 때 있는 사시는 크면 다 좋아져, 또 이렇게 마음 편한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린이들이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협조가 아주 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신 마취를 보통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조금 더 커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사시의 종류에 따라서 만 2돌 이전에 해줘야 최고의 이 효과가 나타나는 종류의 사시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헐외사시만 본다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유예시켜도 경과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상이하의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전신 마취를 받기에는 나이에 비해서 덩치가 아주 작다거나 뭐 몸이 다른 치료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거나 다른 연약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꼭 아주 어릴 때 수술을 권유드리진 않고요. 또 반대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눈 맞춤이 힘들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린 나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아이의 상태와 사시의 종류, 그다음에 사시가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편입니다.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가능합니까? 네. 수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술하고 하루 이틀 내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대신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와 그다음 항생제 안약, 그다음 항생제 먹는 약으로 며칠간 조절을 하게 되고 이후에 복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눈위치에서 상을 바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복시를 호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가림 치료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수술적인 처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안정적이라면 이제 안약도 끊고 먹는 약도 끊고 경과를 보되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술 후 일주일, 한 달, 2달 뒤처럼 외래일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사시각이 변화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안압 검사입니다. 앞에 보세요. 바람이 어린아이뿐만 나옵니다. 아니라 어른들도 안심할 수 없는 사시. 팔순을 바라보는 류효명 씨에게도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다. 10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그 수술을 했는데 자고간 그때 수술이 굉장히 어려웠던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난 뒤에 이렇게 눈이 이상하게 돼본 거예요. 다 불편하지.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 차가 2대가 쫙 이렇게 간다. 안경을 맞춰도 쫙 이렇게 가요. 뭐 물건을 이렇게 짚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딱 가까이 이렇게 짚어야지 좀 멀리서 하면 이 더듬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원체 사시가 심해서. 사가 지금 몇 개시죠?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 그 후유증은 눈으로까지 찾아왔다. 결국 사물이 2개씩 보이는 복시 증상과 마비 사시를 진단받았다. 일반적으로 사시는 태어날 때부터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류효명 씨처럼 외부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시에는 눈이 안으로 몰려 있는 사시가 있으면서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어서 나타나는 마비사시로 이제 생각이 되었고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프리즘 안경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증상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했고 한 번으로 이 몰린 내사시를 교정하면 좋지만 마비사시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2번 수술로서 눈위치를 바로 잡고 제일 불편하신 2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도 해소되어서 생활하시는데 다행히 좀 불편함 없이 잘 지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턱이랑 힘 하면 내주세요.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복시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경이 손상돼 방역을 쓴 일시적으로 나타나던 복시가 평생 나타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눈위치는 완전히 똑바로 되고 단지 이제 안경 도수 때문에 지금 가까이 보거나 할 때 초점을 맞춰 나가는 단계예요. 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갈라졌을 때는 가까이 봐도 필요하고
썼듯 잘 안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데도 눈이 0.1 정도는 더 네. 좋아진 것 같다고 요 양쪽이고.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도 예, 지금 안경 안 좋아진 것 끼고 같다. 보는 게 네. 훨씬 편하게. 수술로서 눈 위치는 정상 정위로 변화가 된 상태니 크게 재발이라든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눈에 선명한 초점에 맞는 도수에 맞는 안경을 끼시고 그 이후에는 생활 습관, 가까운 물체를 오랫동안 본다거나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바늘귀를 꽂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작업을 오래 하시는 그런 행동만 피해 주시면 아마 지내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 류효명 씨. 지금의 일상이 가능하기까지 이동훈 주치의의 도움이 컸기에 늘 고마운 마음이 크다. 인공 눈물에다 약 처방해 주는 대로 하면 생활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술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가 되니까 뭐 그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감사하지 진짜로. 네, 환자 사례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이렇게 좀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수술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한 번 수술로 괜찮을까, 재발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백내장이라든지 다래끼와 같이 한 번 처치나 수술로 좋은 경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안과 질환도 있지만 아쉽게도 이런 간헐외사시의 경우에는 눈 위치를 수술로 정의로 예쁘게 변화가 되어도 한 번씩 이렇게 서서히 다시 외사시 쪽으로 편의가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수술 전만큼 회귀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씩은 회귀하는 경향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별로 나지 않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발이라는 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다시 한번 수술을 했을 때 더 좋은 경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편의가 된다면 그럴 때는 한 번 더 수술을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간헐 외사시가 자꾸 재발한다면 최대한 몇 번까지는 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어느 근육을 얼마만큼 위치를 이동시켰느냐에 따라서 몇 번 정도 가능한지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뭐 임상적으로는 드물긴 하지만 3번, 4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술 후 관리를 잘하면 재발을 막을 수도 있을까요? 재발이라는 문제가 되게 부모님이나 어린이나 환자들에게도 좀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술 후 일정 시간 가림 치료를 하면서 두 눈의 융합력, 그러니까 두 눈을 골고루 쓰고 초점이 잘 맺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림 치료를 보통 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안경을 껴야 될 도수가 있다면 선명한 상을 보도록 해서 시선이 원하는 상에 정확하게 맺히게 된다면 사실도 재발될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이라든지 드림렌즈라든지 이런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조금씩 회귀하는 면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 적절한 비수술적 치료로 재발을 막도록 서로 노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실제 그 환자 사례들을 직접 좀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소아 사례인가요? 네, 소아 사례입니다. 가장 흔한 간헐외사시인데요. 초등학생인 하나가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수년 전부터 피곤할 때, 멍할 때 한쪽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증상이 있다고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매니 사진처럼 오른쪽 눈은 보고자 하는 상을 잘 보고 있지만 왼쪽 눈은 바깥으로 이렇게 편의가 된 것이 보이시죠? 반대로 왼쪽 눈을 또 보도록 독려했을 때는 오른쪽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즉 교대성 사시가 나타나는 상태였고 다른 증상으로는 햇빛 밑에서 눈을 많이 찡그리는 눈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시력 검사나 입체시 검사, 안저 검사 등을 거친 이후에 결국 간헐외사시로 진단을 하였고 수술을 시행했을 때 수술 후에 초점이 바른 상태로 장기간 안정적인 경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어린이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는 나이의 어린이였는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눈은 초점이 잘 맺지만 오른쪽 눈은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라든지 집중을 할 때 눈동자가 안으로 몰린다는 것을 어머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오셨는데 굴절 이상 안경 검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시, 안경 도수가 있어서 그 원시를 교정하는 안경을 착용을 하면 눈 위치가 초점이 바른 상태로 사시가 이제 호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도리어 눈이 다른 위치로 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경을 잘 쓰면서 시력과 눈 위치를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수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아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성인이라고 해서 또 예외가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성인의 경우에도 사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사시, 소아 사시라고 질환의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에게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예를 들어 간헐외사시가 크게 표시가 나지 않고 불편함이 없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초점이 잘 맺지 않고 글자가 겹쳐 보이는 증상으로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 사고라든지 어떤 질환으로 한쪽 시력을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눈에 잘 쓰게 되지 않으니 편의가 일어나는 감각사시라고 하는 사시가 서서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비사시라고 해서 노인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복시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기면서 한눈이 마비되는 이런 마비사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비사시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 안면신경마비라는 질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안면근,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해서 한쪽 얼굴이 이렇게 처지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생길 수 있지요. 네. 그거와 같은 원리가 이제 눈에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런 뇌신경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된다면 눈을 움직이는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사시가 발생하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편의가 된 상태에서 초점이 맺지 않아서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마비사시라고 하고 원인은 그래서 다양합니다. 다쳐서 생길 수도 있고 그 신경 부위가 이렇게 외상으로 인해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 뇌 안에 혈관과리라든지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그 신경이 눌려서 눈으로 먼저 발현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성질환을 가지신 노인분들에게 이 병만으로도 그 신경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일을 잘 못하게 되니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증상으로 보실 때 갑자기 복시가 느껴지고 어지럽거나 마비된 눈이 다른 괜찮은 눈에 비해서 편의가 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눈이 마비가 됐다고 표현하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여러 가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뇌 MRI라든지 안구 MRI 혹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마비사시는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한 마비사시는 몇 개월,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호전이 되는 분이 많고요. 일부 호전이 없거나 한 경우엔 원인 질환을 치료해도 후유가 남듯이 호전이 조금 덜 된 부분은 프리즘 특수안경이나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은 환자가 이제 내원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60대 분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니 갑작스럽게 왼쪽 눈을 시원하게 뜰 수 있지만 네. 오른쪽 눈은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네. 사시가 보이면서 상이 초점이 맺지 않으니 갑작스럽게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이제 안과로 오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처럼 왼쪽으로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오른 눈은 끊임없이 한쪽으로만 이제 위치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 눈의 마비사시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 검사에서 머리 쪽에 혈관가리가 이제 신경을 누르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해서 호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눈동자의 초점이 잘 안 마주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한쪽에 좀 의존되니까 이제 먼 곳을 바라볼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외모 때문에 놀림받지 않을까요? 물체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시선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눈이 아무래도 첫인상을 결정짓다 보니까 취업할 때 안 좋은 선입견이 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초점이 안 맞으니까 대화할 때 서로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고 나서 눈 건강을 위해서 온찜질을 주로 합니다. 뭐 비타민 좋다는 거 챙겨 먹고 그런 거밖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눈이 필요할 때 좀 온찜질을 하거나 좀 먼 허공을 보면서 쉬어주는 습관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눈 건강을 챙기는 거 보면 루테인을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 TV나 휴대폰을 가급적 멀리 보고 그리고 먼 산도 조금 바라보면서 눈 영양제도 좀 복용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안 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눈 피로를 위해서 뭐 주변을 밝게 해서 뭐 핸드폰을 본다던가 뭐 약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안구 스트레칭하면 사시나 시력 저하 예방이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구 스트레칭 자체가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세요 하는 이 스트레칭이 사시가 있는 사람에게서 사시를 완전 치료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드리진 않는데요. 단지 이제 가까운 물체를 오랫동안 보다가 눈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이제 조절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원거리를 주시하면 멀리 보면서 이렇게 눈을 한 번씩 가볍게 돌려주시는 그런 것은 내사시라든지 눈의 조절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눈에는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예방할 수는 없겠군요. 예, 그 관련성은 좀 떨어집니다. 눈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사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100일이 된 아이를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아이의 그 초점 교육을 위해서 모빌 있지 않습니까? 달아놓는 거. 아이는 좋아는 하는데 점점 아이가 사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그럼 모빌을 떼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도 괜찮을까요? 100일 정도의 어린이는 아기는 실제로 정상 과정에서도 사시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빌이랑 상관없이요. 그래서 생후 6개월 이전에 아기들은 두 눈을 바로 하는 이런 작용들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책에서 보면 30%만 초점이 맞고 60%는 눈이 쓱 바깥으로 나가는 외사시, 2~3% 정도 되는 빈도로는 눈이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있다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이제 눈을 바로 하는 힘도 작용도 안정화를 이루어서 눈이 정의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모빌을 보여준다고 해서 뭐 없던 사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고요. 정상 과정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 몰려 보인다거나 뭐 초점이 잘 안 맞는 느낌이 있다면 안과를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대 여성의 사연도 있습니다. 이분이요, 코에 성형을 위한 이 필러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없던 사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고민은요, 이 필러를 제거해버릴까? 이 결정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거해도 되겠죠? 그것이 진짜 사시인지, 사시가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코 때부터 이렇게 눈매가 약간 변화가 되면서 사시처럼 보이는 눈매가 된 건지가 제가 조금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사시라면 갑자기 생긴 후천적인 사시는 두 개로 보이는 증상, 겹쳐 보이거나 한 사람이 두 물체로 이렇게 갈라져 보이는 복시 증상을 대부분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연자분께서 그런 복시 증상이 같이 있는지부터 한번 곰곰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것이 없다면 눈매가 약간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필러 시술을 했다고 해서 사시가 이렇게 보여진다. 사시처럼 외부에 거울로 보니까 보여진다고 해서 알 수 진짜 있는 게 아니군요. 예, 사시인지는 한번 보고 진료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내원해보는 게. 예, 코와 눈은 약간은 그래도 떨어져 있는 부위라서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힘을 조금 풀고 있으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특히 왼쪽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좌측, 우측 시력이요. 좌는 0.1, 오른쪽은 0.7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근시, 난시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교정될까요? 그 주시안이 오른쪽 눈 0.7이라는 좋은 시력을 가진 눈이 주시안, 왼쪽이 비주시안이다 보니 사시가 있으신 분이 피곤하시거나 한 번씩 초점이 이렇게 나가면서 까만 동자가 돌아가는 사시로 제가 확실히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는 정도가 크지 않다면 뭐 프리즘 안경이나 눈모음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한번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이제 눈이 초점이 나가는 정도가 크다면 뭐 수술로서나 이렇게 해서 초점이 안 맞고 눈이 돌아가는 증상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평소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술을 드시고 난 다음 날 되면은 눈에 초점이 안 맞고 게다가 또 신호등이나 운전할 때 불빛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 자체를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 겹쳐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겹쳐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사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한 눈을 뜨고 있는 상태, 한 눈을 가렸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 눈의 난시나 수정체의 굴절면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안경이나 혹은 안약 이런 걸로 조절을 해보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어긋난 시선을 바로잡는 사시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시는 원시와 같은 굴절 이상 혹은 신경 쪽의 문제 혹은 생활 습관 가까운 것을 오래 보는 습관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복시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시다면 안과에 내원하셔서 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같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노인성 안 질환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진다고는 하는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일까요?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네, 100세 시대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좀 길게 보려면은 네. 검진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아까 스마트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습관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시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눈 건강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주신 분은요. 안과의 이동훈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한 명을 이렇게 지정해서 떠오른다기보다는 제가 어린이들 눈 검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많지만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멀리 기차 타고 오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진료를 보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찾고 하는 어린이들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릴 때 보았던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경 끼는 어린이들, 드림렌즈 착용하는 어린이들, 시력 때문에 고생하는 어린이들 많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열심히 보면서 또 어르신들 겹쳐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이런 불편함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 그래서 지하안과 의사로서 한자리에서 불편함이 있으실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안과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